아침입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좋고요. 무더운 날씨가 연이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루 2번 출근하는 남자 정관장의 출근 수다. 영상 업로드가 이제 초반에는 뭐 일주일에 한 4개씩 3개씩 4개씩 업로드가 되다가 뭐 사실 지금 업로드가 조금은 뜸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이게 좀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이유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침이 조금 이렇게 좀 잦아지고 좀 이렇게 심해지면서 네, 좀 잠도 조금 못 자고 설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병원 가고 또 이렇게 해봤는데도 좀 잘 안 잦아지네요. 또 뭐 이 좀 이렇게 또 좀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사실 우리 제자들이 조금 크기도 컸고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뭐 혹은 이제 우리 6살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또 출근하고 있는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 뭐 이제 좀 큰 친구들을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뭐 나름대로의 이제 자기들이 이런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나름 뭐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벌써 지금은 교육 과정이 뭐 어떤 교육 과정인지는 지금 뭐 제가 공부할 때 뭐 하여튼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이죠. 꿈과 끼를 실현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스포츠 클럽, 뭐 자유학기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실시가 되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정책 차원에서도 이제 아이들에게 진로를 아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지금 이제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있는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진로 탐색이나 이런 것도 뭐 물론 이제 뭐 각자의 개성에 따라 부모님의 성향이나 뭐 아이들의 그거에 따라 조금씩은 당연히 개인차가 있지만은 좀 더 이제 이 학업 성적, 그 다음에 입시 경쟁에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진로라는 것이 제가 이제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수업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제일 초반에 교실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도 해줬는데요.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럼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뭐 체육을 좋아합니다, 뭐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고, 놀랍게도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고, 놀랍다는 건 뭐 제가 이제 수학이랑 별로 안 친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이랬거든요. 지금 이제 한 중학생 정도가 되어서 어떤 걸 좋아한다라고 이제 선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과목에 대한 특성이나 혹은 이제 그 과목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제 특정 뭐 무엇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나 뭐 이런 성찰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릴 때부터 조금 잘 해왔던 것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조금 그 주위에게 칭찬받아 왔던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심층되고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하다 보면 그게 잘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내가 선택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아마 거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가 이제 보통은 뭐 어쨌든 뭐 사실 저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도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혹은 이제 뭐 초등학교 뭐 어린 학창 시절부터 내가 정한 진로, 초중학교 때부터 정한 진로를 꾸준히 이어가가지고 그 진로를 위해서 계획하고 그 방향성을 뭐 잡아가면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드문 일이냐, 제가 봤을 때는 드물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초중학교 다니는 이 친구들이 자기가 되고자 하는,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을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이 정말 이제 적합한, 어째 뭐 적합하다는 게 있을 수 있나? 왜냐면 이제 저는 예전부터 뭐 늘 저의 조금 이제 철학은 뭐냐면, 저의 주관은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나한테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내가 맞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나에게 적합한 방향을 찾는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해가지고 대학에를 갔습니다. 대학에를 가고 나면 거기서부터 또 고민이거든요. 또 새로운 고민입니다. 예, 또 새로운 공부, 또 새로운 적응.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때 생겼을 때 여러 경험과 정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얻었던 경험과 정보들과는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 질이 틀리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고민을 하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하고, 저는 그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하기 위해서 쓰는 그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는 과연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걸 먼저 묻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고등학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초중고등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자기에게 자기가 해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신 차리세요. 없습니다. 예. 그냥 저는 뭐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그 학창 시절에 아이들한테 주어진 일들이 자기가 지금 책임져야 하고, 혹은 뭐 책임감까지 뭐 느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주어진 일을 한 3가지 정도. 일단 뭐 학업이죠. 학업. 예, 학업. 예. 왜냐면 학생으로서의 학업은 뭐 왜 하루의 시간에 거의 절반을 쓰잖아요. 물론 초중고가 좀 다르지만 학업. 두 번째는 사회 문화 관계죠. 관계. 뭐 친구들과의 관계, 뭐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뭐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 속에서 내가 어떤 뭐 좋은 습관을 형성하느냐, 뭐 그러지 못하느냐,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3번째는 뭐 내가 볼 때는 뭐 기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요즘에는 무엇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냐면요, 사실은 학원 때문에 힘들어. 저도 뭐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학원 때문에 힘들어하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뭐 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학원에 10명 정도 공부하는 학원에 다니고 있으면요,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들 내 생각에는 20%밖에 안 됩니다. 한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명 중에 한 5명은 뭐 집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고요. 나머지 8명 중에 나머지 3명은 막 뭐 공부를 진짜로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하는 척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만 뭐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뭐 내 채널에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고 뭐 진로를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느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뭐 허송 시간을 보내지 말고,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저희가 뭐 좋은 경험을 겪게 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느껴지는 것들이 그게 또 곧 경험이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잘 해낼 수 있는, 혹은 뭐 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색깔이 조금씩 짙어질 것이다. 선명해질 것이다. 예전에도 이제 제가 뭐 그림 그리는 것들 뭐 이렇게 뭐 비유해가지고 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그림이 명확하고 선명하고 그 그림이 표현하는 것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처음에 어떤 종이를 놓고 어떤 펜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어떤 방향으로 시작하고 그러면서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수정을 거칩니까?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그러면서 조금씩 짙어지고 선명하고 마지막에 나중에 완성품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 그 과정 중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화가로서는 하나의 하나하나의 터치가 소홀함이 없는 과정들이 있어야 나중에 명확하고 선명하고 멋진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좀 더 정성스럽게 경험을 한번 해봐라.
아이들한테 지금 이제 10명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8명 9명은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뭐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공부를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공부를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그냥 다 내려놔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물론 저도 다 내려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진로를 고민한다면 저는 이제 주어진 일에 일단 먼저 주어진 일을 성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습관부터 먼저 들여야 한다. 왜냐면 이제 내가 살다 보니까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무엇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에 들어가는지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 그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습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이 사회라는 것이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지금 친구들한테도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제일 선배고 대빵이잖아요. 그런데 1년 뒤에 자기들이 가장 신입생이고 조무래기로 돌아갈 것을,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장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말처럼 계속 또 신입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고3이 됐을 때는 또 다시 퇴장이 되고, 또 대학교 올라가면 1학년 가면 또 선배 인사하고 또 그렇게 할 거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어쨌든 어마어마했죠. 그런 것도 대학교 또 4학년 되면 또 무슨 어디 노숙자처럼 학교에 좀 귀신처럼 돌아다니다가 또 사회 초년생 신입으로 또 들어가면 또 바짝 긴장이나 또 해서 계속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 이런 실력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태도, 습관, 그 다음에 생각, 이런 이제 사고도 마찬가지, 태도죠. 습관,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현재 도장이 첫 사업이기도 하고 첫 창업이죠. 첫 사업이기도 하고 했지만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금 현재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 못하던 시기. 그때 이런 이제 저는 영상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튜브나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은 바로 마인드, 생각이 벌어다 주는 거다. 돈은 생각이 벌어다 주는 것이지 다른 어디 예를 들어서 무슨 자기가 쌓아온 실력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근데 그 생각도 깊고 아주 가치 있고 아주 탄탄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지 간에 이 진로를 꿈꾸는 이 친구들에게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성실해라. 성실함이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게 해줄 것이다. 누군가에게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나의 고용주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고객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나의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수많은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나의 이 진로의 첫 걸음이란 말이에요. 저 또한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중학교의 친구 한 명이, 근데 선생님은 그러면 본업이 관장님이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지, 나는 본업이 관장님이야. 그럼 선생님은 부업이신가요? 그러니까 부업이라기보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굳이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학교 체육을 가르치고 스포츠 클럽을 가르치는 이 직업은 그렇지, 부업이라고 볼 수 있어. 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사람마다 뭐 느껴지기에 다 나름이겠지만은 이게 뭐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야 태권도 관장님을 했는데 뭐 태권도도 잘 되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학교 선생님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와 이 사람은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제가 뭐 이렇게 되려고 되었다 그런 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제일 처음 소대에 말했듯이 나는 이것이 될 거야 이 길로 갈 거야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학창시절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그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쭉 가서 나중에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드뭅니다. 그거는 드물고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쌓여서 그것들이 점을 이어서 선을 잇고 이어서 거기에 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가 이제 다 좀 순탄하고 좀 좋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살 수 있겠죠. 살 수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좀 우여곡절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지낼 겁니다. 우여곡절이 좀 있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예. 저도 그랬는데 이럴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무기력함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임용고시 시험을 했었죠. 남들보다는 훨씬 늦게 했습니다. 31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31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보통은 이제 뭐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범대를 결정하고 나는 뭐 체육교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 보통 20살, 21살 뭐 이럴 때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22살 준비해서 뭐 빨리 합격하는 친구들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갔다 와서 뭐 이러면 뭐 26, 7, 뭐 8, 뭐 이럴 때는 뭐 다 합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31살에 그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고, 막 열심히 했죠. 뭐 이 얘기 다 지난번 했던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딱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에 2년이 딱 지나고 나서요. 33살이 되었을 때, 그때는 도장을 착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는 나중에 이걸 할 거야 하고 공부를 시작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계획은 나는 무조건 나는 이걸로 합격할 거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뭐 방향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33살이 딱 되었을 때 안 되겠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그래 할 수 있으니까 뭐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딱 내가 일을 찾았을 때는요. 와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예. 그게 뭐 어느 정도의 뭐 이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뭐 직장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것들도 제가 다 내팽겨치고 경력을 단절하고 공부를 시작한 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경력 단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주부님들.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경력 단절이었습니다. 2년 동안 공부에만 올인을 했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경력 단절이었고 나에게 뭐 어디 보면 뭐 찾다 보면 갈 수도 있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내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와 멘탈이요. 저는 웬만하면 멘탈이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밑바닥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뭐 인터넷에 뭐 찾아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뭐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뭐였냐면 진짜 고수익이 택배였습니다. 택배. 근데 무턱 대고 시작할 수는 없죠. 택배인데 월 500이야. 미쳤지. 월 500이면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주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 33살만 했으니까 친구들이 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의 그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직장에서. 뭐 우체국에 전화하는 친구, 관련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야 대박이다. 택배하니까 500만원 주는데 친구들이 다 뭐라냐면 택도 없는 소리네. 500 절대 못 번다. 거기 뭐 무슨 탑자 받아야 되고 뭐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자기가 나가는 고정 지출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그냥만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그 정도 수익을 내려면 뭐 아침 새벽 5시 6시에 나와가지고 뭐 밤 7시 8시까지 죽어라 뛰어다녀도 그 수익을 낼까 말까. 그러니까 그 수익을 500을 낸다 하더라도 무슨 뭐 탑차 유지비 뭐 유지비 이것저것 뭐 차 떼고 폰 떼고 하면 그렇게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뭐 어쩌면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뭐 그때 헬스장이나 뭐 이런 데 해봤어요. 옆에 굉장히 큰 피트니스 클럽이 오픈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트레이너를 구한다고 하길래 갔습니다. 네, 갔는데 면접을 봤는데 거기 지금도 그 대표가 생각이 나요. 그 대표 아주 젊은 대표였거든요. 젊은 대표였는데 자기 이제 그 트레이너 팀장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몰라, 제가 나이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팀장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았습니다. 뭐 제가 03학번인데 뭐 05학번 6학번 정도 되는. 그리고 이제 저도 부산에서 체육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뭐 웨이트하고 그런 헬스장 센터에서 일하는 친구들 아르바를 한 달이 넘으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또 맞죠? 예, 그렇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출강 나오는 친구 내 후배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면접을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답변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대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좀 신기한 경험이네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자기까지 수없이 면접을 많이 봤는데 저처럼 이렇게 여유롭게 면접을 보는 사람은 처음이래요. 근데 제가 그렇잖아요. 뭐 그쪽에서 여유롭게 보였는지는 모르겠다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질문을 내가 답변을 했을 뿐이고 그 답변이 당연히 자신감이 넘쳤을 테고, 왜? 제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니까. 몰라, 그 팀장님은 거의 뭐 질문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제 기억에는. 그러면서 저랑 뭐 같이 꼭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 그러면 뭐 일단 알겠습니다 뭐 하고 언제쯤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뭐 그 이틀 뒤에 연락을 주기로 했었어요. 이틀 뒤에.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뭐 그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트레이너들이 별로 뭐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뭐 좀 젊고 몸 좀 좋다 싶으면 다 트레이너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조건이 어느냐면 뭐 기본급 뭐 70만원, 기본급 뭐 80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뭐 인센티브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해서 뭐 PT를 주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예, 뭐 그런 거였는데 그전에 뭐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다 팀장급 관리자급이었고요.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트레이너를 뽑는 자리고 그때 갔던 거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저는 뭐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이거를 구하고 있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이 사람한테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이 아주 재밌는 구간인데 학교에 도착을 해버렸네. 예, 요것도 2편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학교에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어쨌든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날 더우니까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뽐는 그런 하루 되십시오. 고고고!